최근 한국의 잠재적인 전투기 수출 경쟁 기업인 보잉의 상황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T-50 훈련기와 미국에서 경쟁하던 T-7 훈련기를 선보인 보잉이 3분기 사상 최악의 적자, 무려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잉이 전투기 사업 분야를 전량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 내부에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전투기 수출 경쟁국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칼럼을 게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이 6개월마다 게시하는 국제 전술기 동향을 분석하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실은 어느 국가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T-50 훈련기를 개량한 FA-50 역시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판매량은 중국산 제2구 전투기를 상회한다. 또한 KF-21 프로젝트는 방위 장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한국이 가진 야심을 반영하려 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보잉 역시 처음에는 칭찬을 거듭했지만 칼럼의 뒷부분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한국 자체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미흡하다. 군사적 기술적인 면에서 보잉과 비교해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FA-50은 아직 기초적인 단계의 기체였을 뿐이고 KF-21의 향후 개발은 여전히 미국 방산기업들에게 결정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잉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도 성능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제작한 T-50 훈련기와 경쟁하던 보잉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몸소 체감했지만 지금은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도 끝까지 방심하고 있어 어찌 보면 정말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보잉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에 심취해 경쟁국을 과소평가하고 폄하하는 행동은 하등이 도움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미국 방산 기업인 보잉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기 칼럼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자체만으로 대단한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KF-21 전투기가 26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도 이처럼 기체 성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반응들은 꾸준히 존재해 왔었습니다. 보잉 말고도 록히드 마틴 역시 4대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을 때 한국이 아직까지 항전 장비 기술력에선 미달이라며 미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길 권했는데요.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지 불과 4년 뒤 우리나라는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 KPS 항전 장비까지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해외 방산기업들도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언급해왔지만 한국이 증명해내자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록히드 마틴 역시 4대 핵심 발언 이후 한국을 시찰할 때 놀라며 극찬했던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형태의 한국형 조립 시스템인 파스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KF-21 전투기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부 KF-21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F-35 추가 도입을 주장하는 무리들도 존재했었지만 시제기가 눈앞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입을 다물었죠. 그들을 제외하고 KF-21 전투기에 바라는 모든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확고히 사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공중무세기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KF-21이 처음부터 고운 시선만 받았던 것은 아니죠. 처음 설계도가 공개된 직후 미국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며 F-22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반응들과 만들어도 날 수 없을 거라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쓴소리도 들어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 방산기업들의 주장에는 한국이 실패해야만 그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니 미국 언론들의 주장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기업들은 더 많은 부품들을 한국에 팔고 싶어하고 또 한국의 항공시장을 종속시키고 싶어합니다. KF-21 전투기가 그들의 바램대로 모두 실패한다고 예상했었더라면 한국의 기술적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KF-21이 25차 비상에는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25차 비행은 내구성 기능과 분야별 성능 전기체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시험 비행 과정 속에서 KF-21에 대한 우리 공군과 한국항공 우주산업 관계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과 고각도 이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KF-21 3호기의 역사적인 첫 비상을 축하하는 기사만 쏟아내던 때에 국내의 한 언론사에는 KF-21 3호기의 실전 비행 때 최대치의 초음속 비행을 실시 안 했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애프터버너를 최대로 킨 상태에서 초음속 비행을 실시해야만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KF-21의 25차 시험 비행에서 아직까지 최대 속력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은 KF-21 기체의 문제 때문이 아닌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시제 3호기의 첫 비행이자 25차 시험 비행인 만큼 최대 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았고 조종사의 숙련도를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투기가 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3호기의 첫 비행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속도로 테스트하기보다는 일종의 안정 비행을 한 셈입니다. 이미 KF-21의 실제 비행 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던 결과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KF-21의 경우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이언버드 시스템 개발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2016년 4월부터 시작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F-21이 시험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모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조종사들이 기동을 위해 조종 장치를 움직이면서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조정면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엔진의 애프터버너 작동 여부 또한 아이언버드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던 셈이죠. 이번 25차 시험 비행에서 보란듯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을 두고 해외 언론의 반응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KF-21의 굴곡진 탄생 과정이 국내 개발진들의 노력 때문인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는 대비할 것입니다. 무사히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다행이겠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노력해서 세계 방산시장 수출 경쟁력의 한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